그날 아침 한지원은 오래된 회의장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안에서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사람들의 웃음, 낮은 농담, 그리고 언어가 뒤섞인 공기의 긴장감. 문이 열리고 조명이 눈을 덮었다. 통역 지원 오신 분이죠? 젊은 직원이 물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다. 그 억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익혔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장 맨 앞줄에 일본인 임원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양복, 얇은 안경,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음이 조금 지방스럽군요. 주변이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킥킥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모를 꺼내 통역 순서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그 소리를 덮었다. 조명이 바뀌고 발표가 시작됐다. 여러 언어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영어로 시작해 일본어로 번역되고 다시 한국어로 돌아오는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호흡을 조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 그의 입가에 머물렀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말했다. 야, 너 말투 이상하다. 그때도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단 한 문장을 되뇌었다. 언젠가 이 목소리가 나를 지켜줄 거야. 회의가 끝날 무렵 누군가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지원 씨, 혹시 내일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통역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괜히 맡겼다간 청중들이 발음 때문에 집중 못하겠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명확히 꽂혔다. 그는 커피를 받으며 짧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통역은 발음보다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 말이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그는 생각했다. 소리로 웃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조명이 꺼지고 회의장이 비워졌다. 의자 위에 남은 열기만이 오늘의 조롱을 대신 품고 있었다. 그는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괜찮다. 언젠가 이 소리도 멈출 것이다. 밤이 깊었다. 지원은 낡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영어 단어 카드와 중국어 문법책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한켠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외국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돌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그는 그 발음을 따라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입술이 굳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발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부산의 어린 시절, 바닷가 근처의 작은 학교. 그곳에서 아이들은 서울말을 흉내내며 놀았다. 그는 늘 조용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말했다. 지원아, 말투가 뭐가 중요하노? 진심이 중요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대학에 올라가 서울에서 첫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은 웃으며 말했다. 사투리가 좀 심하시네요. 방송엔 어려우실 거예요. 그 웃음은 친절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자기 말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밤마다 그는 발음을 교정했다. 녹음기를 켜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틀린 부분을 체크했다. 하루에 1000번 넘게 반복했다. 목이 쉬어도 그 소리를 잡으려 했다. 억양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리라. 몇 년 후 그는 외국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통역사 자격증 시험에서 처음 2번은 낙방했다. 인터뷰 위원이 남긴 말이 잊히지 않았다. 발음은 좋지만 감정이 부족하네요.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감정이 부족하다는 말이 그에게는
너의 말투는 진짜가 아니다 라는 뜻처럼 들렸다. 시간이 흘러 그는 다시 일어섰다. 발음이 아닌 의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각 언어의 뉘앙스, 문화, 숨겨진 의도. 그는 단어를 외우는 대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단어의 온도와 침묵의 길이를 익혔다. 이제 그는 세계의 언어로 꿈을 꿀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억양이 있는 통역가로 불렀다. 그 말은 마치 칭찬인 척한 단정이었다. 새벽이 되어 창문 너머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지원은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손끝에 묻은 잉크 자국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됐다. 오늘도 발음이 아니라 의미를 연습했으니까. 그의 방 안엔 소리 없는 문장이 떠 있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문장은 그를 버티게 했다. 내일 또 웃음이 들리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단단했다. 벽 한쪽에는 다국적 기업의 깃발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번역 원고와 헤드셋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지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직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회의 주최자인 일본인 부장이 들어왔다. 이름은 이토 다카시.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자신감이 가득했다.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조차 질서정연했다. 오늘 통역 리허설은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그의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지만 억양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이어폰을 착용했다. 그때 이토가 그를 흘끗 보았다. 혹시 서울 출신이 아니신가요? 지원이 고개를 들자 이토는 부드럽게 웃었다. 조금 특이한 발음이 들려서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지원은 차분히 말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발음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해보다 평가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첫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다. 영어로 발표가 시작되자 지원은 곧바로 통역을 이어갔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뒤쪽에 앉은 몇몇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억양이 좀 괜찮아. 연습용이라잖아. 속삭임은 작았지만 헤드셋 너머로도 들리는 듯했다. 지원은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번역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청중의 반응은 달랐다. 정확함보다 소리에 더 집중하는 시선들이 그를 압박했다. 회의가 끝나자 이토가 다가왔다. 열심히 하시네요. 하지만 통역은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죠. 지원은 짧게 답했다.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냉기가 있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정확한 소리를 원하지만 나는 정확한 진심을 전하고 있다. 퇴근 후 그는 사무실 복도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얇게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퇴근하며 우산을 펼쳤지만 지원은 그냥 맞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다음 날 점심시간 사내 카페테리아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한지원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발표 원고를 검토했다. 화면 속 문장은 복잡했지만 그의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그 부산 통역가 말이야. 억양이 귀엽던데? 귀엽다기보단 좀 촌스럽지 않아? 맞아. 일본 본사 사람들 앞에서는 좀 웃음소리가 터졌다. 억눌린 조롱이었다.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인턴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다. 선배님,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정리 덕분에
오류 다 잡았어요. 그 말에 지원은 살짝 미소 지었다. 수정은 네가 한 거야. 나는 그냥 틀린 문장을 표시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턴이 자리를 떠나자 옆 테이블의 남자들이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 겸손한 척하네.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지. 뭐, 그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지만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쌓였다. 잠시 후 이토 부장이 카페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대화가 잠시 멈췄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며 지원을 발견했다. 어제 통역 잘했어요. 다만 발음 훈련 조금 더 하세요. 회의 때는 완벽해야 하니까.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가까웠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직원들이 다시 수군거렸다. 일본 사람 앞에서 완전 학생 같던데. 그러게, 목소리가 너무 순해. 그 웃음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길게 남았다. 퇴근 무렵 그는 빈 사무실에서 발표 자막을 검토했다. 번역 문장 중 한 줄이 잘못된 걸 발견했다. 합의서 초안 내용 확인됨. 문법상 완벽했지만 뉘앙스가 틀렸다. 지원은 조용히 수정했다. 합의서 초안이 상호 이해 아래 확인되었다. 한 문장에 담긴 존중의 차이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억양으로 판단하지만 진짜 차이는 태도에 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 그의 말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회의 당일 본사 건물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복도마다 외국어가 흘러나왔고 각국의 국기가 천천히 흔들렸다. 한지원은 아침부터 이어폰을 점검하고 노트북을 켰다. 통역 지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보조였다. 이름 옆에 작은 회색 글씨가 그의 존재를 정의하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일본 본사 임원단이 들어왔다. 이토 부장이 가장 앞에 섰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절차는 완벽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경고였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중국 대표단도 도착했다. 그들의 표정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통역 테이블 뒤에 앉으며 지원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메인 통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원고를 이미 외워두었다. 옆자리의 메인 통역가 박성진, 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행사에서 발음은 곧 신뢰예요. 억양이 조금만 흔들려도 분위기가 달라지죠. 지원은 웃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 화면 속 단어를 한 줄씩 읽었다. 의미의 무게가 발음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가 시작되자 플래시가 터졌다. 각국 대표가 단상 위에 올랐고 박성진이 통역을 맡았다. 처음 몇 분은 완벽했다. 하지만 발표가 기술 용어로 넘어가자 그의 번역이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입 경로의 변환. 청중이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일본 대표가 메모를 적으며 이토를 바라봤다. 분위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손끝으로 메모를 정리했다. 원문과 번역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이건 그의 무대다. 중국 대표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혹시 다른 통역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이토의 눈썹이 움직였다. 보조 통역사 의견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들어보고 싶군요. 표현의 차이는 흥미롭죠.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발표자가 말씀하신 유입 경로의 변화는 실제로 데이터 통합의 일시적 흐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억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문장은 완벽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커졌다. 이토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성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장비를 정리했다. 커피잔이 비어 있었고 공기는 아직도 뜨거웠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생각했다. 억양은 들리지만 진심은 번역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리허설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기자들도 일부 참석했다. 긴장된 공기가 테이블 위를 덮었다. 한지원은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음성 채널을 세팅했다. 메인 통역은 여전히 박성진이었다. 첫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다. 발표 내용은 복잡했다. 기술과 투자, 그리고 협업의 세부 절차가 얽혀 있었다. 박성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본 계약은 잠정적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순간 중국 대표가 얼굴을 찌푸렸다. 잠정적 승인은 조건부 합의와는 다른 의미였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 하나가 협상의 신뢰를 흔들었다. 지원은 손끝을 꽉 쥐었다. 바로잡고 싶었지만 순서가 아니었다. 이토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속삭였다. 조용히 하세요. 메인은 그가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명확한 선이었다. 하지만 실수는 이어졌다. 일본 대표가 질문했다. 공동기술의 저작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박성진이 답했다. 공유 기술의 소유권은 파트너십 종료 시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멈췄다. 자동 해제, 그건 잘못된 번역이었다. 원문은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된다였다. 중국 대표가 다시 손을 들었다. 혹시 다른 통역 의견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토가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럴 필요는, 그러나 대표의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이건 사업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원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원문의 의도는 파트너십 종료 후 공동관리로 전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발음은 여전히 부산 억양이었지만 문장은 명확했고 자연스러웠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끄덕였다. 기자들이 노트를 들고 필기했다. 이토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좋습니다. 그 해석이 더 정확하군요. 박성진은 눈을 피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토는 지원을 불렀다. 오늘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누가 하느냐보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이토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지원은 회의장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유리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단어 같았다.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의미가 남았다. 그는 속삭였다. 언젠가 그들도 알아차리겠지. 발음은 들리지만 정확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오후 회의가 막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정되어 있던 일본 본사 통역 담당자가 비행기 결항으로 도착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이토 부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인원이 있습니까? 누군가 대답했다. 보조 통역사 한지원 씨가 있습니다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토가 말했다. 보조라. 이런 규모의 회의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자 중국 대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제 그분의 수정 덕분에 큰 오해를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번역을 듣고 싶군요. 공기가 미묘하게 움직였다. 일본 쪽 임원들은 시선을 교환했고 이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지원은 짧게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첫 문장이 나오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와 어조는 정밀했다. 문법보다 의미, 억양보다 감정이 있었다. 중국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쪽은 처음엔
표정을 숨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억양은 있지만 묘하게 편안하다. 지원은 모든 문장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단어가 아닌 장면으로 번역했다. 발표자가 말할 때마다 그 의미의 결을 따라갔다. 듣는 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토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진행하세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 끝 창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아 녹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속삭였다. 누군가는 발음을 기억하겠지만 누군가는 오늘의 의미를 기억하겠지. 다음 날 국제 컨퍼런스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대형 호텔의 연회장은 빛으로 가득했다. 각국의 국기가 천천히 흔들렸고 청중들은 이어폰을 착용한 채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한지원은 무대 뒤 통역 부스에 앉았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수백 명의 얼굴이 보였다. 이토 부장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첫 발표가 시작됐다. 지원은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를 켰다. 발표자의 첫 문장이 들리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러나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소리였다. 처음엔 사람들의 표정이 무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바뀌었다. 그의 통역은 매끄러웠다. 억양의 자취는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리듬이 있었다. 단어 사이의 숨, 문장 끝의 여백,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청중들은 눈을 감은 채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본 대표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이 목소리 이상하게 집중이 된다. 중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스크린이 멈췄다. 기술 오류였다. 발표자가 잠시 당황하며 말을 멈췄다. 지원은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 발표 자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어집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안정시켰다. 그 몇 초 사이 모든 눈이 통역 부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보조 통역사로 보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공기처럼 회의 전체를 감쌌다. 스크린이 복구되자 발표자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빠른 대처였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이어서 다른 이들이 박수를 보탰다.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미묘한 감정.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이토 부장이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의 시선만이 움직였다. 저 사람,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를 떴다. 부스 안의 지원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벗자 귀에 남은 것은 박수의 잔향뿐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차가운 표면에 남은 흔적은 잠시 후 사라졌지만 그 감정은 오래 남았다. 이제 소리가 아니라 의미로 들리겠지.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호텔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한지원은 번역 장비를 정리하며 홀로 걸었다. 사람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단어로 가득했다. 문장들이 천천히 풀리듯 흐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유리벽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색 조명이 눈 위에 부딪혀 반짝였다. 그 빛을 바라보던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부산의 겨울, 바닷가 근처의 좁은 골목,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영어 뉴스 소리. 그때 12살이던 지원은 그 소리에 매료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그런 거 들어서 뭐 하노?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잡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단어를 흉내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웃었다. 지원아, 너 그거 왜 해? 외국 사람이라도 될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확실한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내 목소리가 다르게 들릴 날이 온다. 시간이 흘러 그는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에서 처음 맞은 겨울. 사람들의 말투는 그에게 낯설고 빠르게 들렸다. 그가 맞습니다. 대신 마침 더라고 말했을 때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정확함보다 표준을 원한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모든 시간을 발음과 억양에 쏟았다. 새벽 4시까지 녹음기를 돌리고 입 모양을 바꿨다. 한 달 동안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쉬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노력의 끝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억양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엔 외로움이 남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소리로만 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울 속에 자신이 비쳤다. 정장 차림, 피곤한 눈, 하지만 단단한 시선. 그는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그 웃음이 멈췄다. 호텔 밖으로 나와 눈을 밟으며 걸었다. 눈밭 위에 남은 발자국이 하나씩 이어졌다.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그 자국이 마치 문장처럼 보였다. 길게 이어진 지워지지 않는 문장.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언어는 남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는 거다. 다음 날 오전 회의 마지막 세션이 열렸다. 대형 스크린 앞에 이토 부장이 섰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냉정했고 손에는 발표 원고가 들려 있었다. 한지원은 통역 부스 안에서 준비를 마쳤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이토가 일본어로 발표를 시작했다. 오늘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그리고 효율입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다. 그러나 문장 사이에 미묘한 오만이 있었다. 지원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 했지만 동시에 공기의 긴장을 느꼈다. 그때 이토가 특정 용어를 언급했다. 이 과정은 상호 주도적 계약이라 부릅니다. 지원은 잠시 멈췄다. 그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었다. 정확한 용어는 공동 이행 협정이었다.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 지원은 침착하게 고쳐 말했다. 발표자가 언급한 내용은 공동 이행 협정으로 해석됩니다. 순간 회의장 앞줄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중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측 통역관이 노트를 넘겼다. 이토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얕은 긴장감이 있었다. 지원은 차분히 답했다. 의미의 차이는 때로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그 말에 공기가 바뀌었다. 청중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이토는 다시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다. 문장 하나가 엇나갔고 단어 하나가 어색하게 꼬였다. 그 순간 청중이 눈치챘다.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번역은 더욱 또렷해졌다. 차분한 톤, 정확한 호흡, 흐트러지지 않는 의미. 그의 목소리는 이토의 불안한 말보다 더 신뢰를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짧은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이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청중의 시선이 통역 부스를 향했다. 이토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통역이네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발표가 좋았습니다. 그 말에 이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행사가 종료된 후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오늘의 통역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토가 대답하려 했지만 누군가가 먼저 말했다. 한지원 통역사입니다. 오늘의 정확함은 그 덕분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중국 대표였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이토는 그를 바라봤다. 눈빛 속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자존심과 인정,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말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명확했다.
회의 마지막 세션이 끝난 직후였다. 사람들은 커피 잔을 들고 삼삼오오 흩어졌고 기자들이 자료를 정리하며 웅성거렸다. 그 순간 중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협정 부분은 완벽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청중의 시선이 통역부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앉아있던 한지원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조용한 긴장이 스쳤다. 이토 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모든 공은 팀 전체의 노력 덕분이죠. 그 말은 예의 바른 포장처럼 들렸지만 그 밑에는 억눌린 자존심이 있었다. 기자들이 연이어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지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다만 번역기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종료되고 참가자들이 나가자 이토가 그를 찾았다. 지원 씨, 잠시 시간 괜찮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부장님. 오늘 통역 좋았습니다. 발음이 많이 나아졌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어색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발음보다 중요한 건 내용의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이토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옆을 지나던 외국 기자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오늘의 통역이 행사에서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토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원은 기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 뒤 사람일 뿐입니다. 제 일은 들리는 걸 잊게 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기자가 미소 지었다. 멋지네요. 그런 통역사가 진짜 프로죠. 기자가 떠난 후 이토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묘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군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단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소리를 넘어선 의미, 그게 내가 찾던 무대였구나.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본사 식당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한지원은 구석자리에 앉아 식판을 앞에 두었다. 미역국 김이 피어오르고 그 위로 햇빛이 비쳤다. 젓가락을 들여다 말았다. 손끝이 아직 어제의 긴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당 한쪽에서 직원들이 웃고 있었다. 야, 어제 뉴스 봤어? 우리 통역팀 나온 거 봤지? 그 부산 억양 통역사 말이야? 의외더라. 맞아. 말투는 좀 촌스러운데 실력은 진짜였어. 웃음과 놀람이 섞인 소리였다. 조롱도 칭찬도 아닌 미묘한 감정의 영역.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삼켰다. 미묘한 짠맛이 났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어제 그 인턴이었다. 선배님, 기사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멋지다는 말보다 정확했다는 말이 더 좋네요. 인턴이 수줍게 웃었다. 그래도 선배님 덕분에 다들 존경하게 됐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들은 금세 잊어요. 오늘의 박수는 내일의 소음이 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인턴이 물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죠? 지원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후회라기보다 배움에 가깝죠. 사람들은 억양으로 나를 판단했지만 나는 그들의 태도를 배웠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식당 창문 너머로 하얀 구름이 떠다녔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처럼 느릴지라도 그 속도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인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선배님의 강점 같아요. 말보다 묵직한 전달력. 지원은 웃었다. 그건 부산 바다 덕분이에요.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파도처럼.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정리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직원이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다. 대신 묘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손끝으로 식당 벽에 붙은 사운을 바라봤다. 정확함은 신뢰의 시작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건 말투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지. 국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대형 홀의 무대 위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가 정렬되어 있었다. 오늘은 실시간 세계 국어 동시 통역 시연이 있는 날이었다. 한지원은 새벽부터 호텔에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폰, 마이크, 신호 체크.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작은 잡음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다. 이토 부장은 회의장 입구에서 그를 바라봤다. 오늘은 실수 없이 해주세요. 지원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네, 맡은 일은 책임집니다. 무대 뒤의 통역 부스 안, 공기는 차갑고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끝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명이 꺼지고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final session.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마지막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톤은 낮고 안정적이었다. 억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억양조차 매끄러운 리듬이 되었다. 문장이 흘러갈수록 청중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 사람,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옮기고 있어. 동시통역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발표자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고 지원은 미세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에 청중들이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하나의 공연이다. 그는 언어를 매개로 사람들의 감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억양의 그림자조차 감정의 선율로 변해갔다. 이토 부장이 뒤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놀람 혹은 자부심, 어쩌면 둘 다.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세계 언어 통역을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같은 문장이 동시에 흘렀다. 지원은 새 언어의 흐름을 기억으로 따라갔다. 협력은 언어를 넘어 존재한다. 그 한 문장이 새 언어로 퍼져나갈 때 회의장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감쌌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지원은 비로소 자신의 억양을 받아들였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서명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내 목소리 같다. 행사가 끝난 후 대기실 문이 열렸다. 박성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지만 물은 거의 넘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째 쉬지 못했다. 긴장과 피로가 겹쳐 있었다. 이토 부장이 그를 보고 말했다. 괜찮습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성진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때 방송국 직원이 다가왔다. 곧 기자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메인 통역사분 준비되셨나요? 이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원을 바라봤다. 오늘은 한지원 씨가 대신 들어가죠.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성진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부장님, 저는 아직. 이토가 손을 들었다. 지금은 실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명확했다. 지원은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의 통역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언어는 경쟁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다리를 조금 넓혔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성진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투명한 물이 바닥에 번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원은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원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당신의 통역은 사람을 설득했어요. 그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토가 미소를 지었다. 겸손도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대기실은 조용했다. 지원은 떨어진 물컵을 주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물에 비친 조명이 흔들렸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 오후 회의장은 이례적으로 붐볐다. 기자, 투자자,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가 오늘의 세션을 결정적인 순간이라 불렀다. 세 나라의 대표가 동시에 협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지원은 무대 뒤 통역 부스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의 앞에는 세 개의 스크립트가 놓여 있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원고도 보지 않았다. 이미 모든 문장이 머릿속에 있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삼국 협력 협정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단 한 번 크게 뛰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이는 일본 대표였다. 협력은 신뢰의 상징이며 기술은 그 신뢰를 구체화하는 수단입니다. 지원은 자연스럽게 통역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부드러웠다. 억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힘이 있었다. 두 번째로 중국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지원의 번역이 이어졌다. 우리는 경쟁 대신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 문장이 공기 속에서 울렸다. 세 번째 발언은 한국 대표의 차례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이 회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은 통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번역했다. Different languages, but one understanding.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청중의 시선이 부스 쪽으로 향했다. 새 대표가 서명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토 부장은 자리에 앉은 채로 손을 모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부스를 향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의 통역을 맡아주신 한지원 통역사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았다. 그의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자신에겐 분명히 들렸다. 이제 내 억양은 나의 언어다. 행사가 끝난 후 회의장은 천천히 비워졌다. 기자들은 장비를 정리했고 통역 부스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유리창 너머로 남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한지원은 의자에 앉은 채 이어폰을 벗었다. 귀에는 여전히 박수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번역 스크립트를 정리했다. 모서리가 다른 종이 위로 손이 머물렀다. 문이 열리고 이토 부장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냉정한 얼굴 대신 묘한 온기가 있었다. 지원 씨,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어제까지는 단지 통역가로 봤는데 오늘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는 지난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토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당신 억양이 거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억양 덕분에 문장이 살아있더군요. 그 말에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억양은 제 과거이자 지금의 저입니다. 둘 사이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오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 같았다. 이토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퍼졌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호텔 로비는 거의 비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평화가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들린다. 내 안의 침묵이.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어떤 번역도 필요 없는 문장이었다. 며칠 후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협력 포럼. 조명 아래에는 각국의 대표단과 기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공동번역 혁신 프로젝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순간 한지원은 무대 뒤에서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대에 오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통역가는 언제나 배경이었으니까. 그러나 사회자가 다음 이름을 말했다. 통역팀 대표 한지원 통역사.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지원은 잠시 멈췄다. 주변 스태프가 웃으며 속삭였다. 가세요, 선생님. 이건 당신의 무대예요.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마다 조명이 움직였고 청중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단상에 서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이번 포럼의 공식 통역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지원 통역사의 정확성과 감정 표현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언어를 존중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청중 속에서 이토 부장이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순간 눈을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였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가 다가왔다. 혹시 오늘의 소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통역은 단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일입니다. 그 말에 기자가 미소 지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네요. 기자들이 떠나자 그는 홀로 무대에 남았다. 비어있는 좌석들 사이로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눈부시지만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켜온 의미의 빛이야. 행사 다음 날 본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분했다. 전날의 박수와 환호는 사라지고 일상의 소음만 남았다. 한지원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일함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그는 그중 하나도 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토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당신이 통역팀을 이끌게 될 겁니다. 본사에서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이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의 무대는 실력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토가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선택된 이유입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려다 멈췄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요? 당신의 억양을 웃었던 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에 지원은 천천히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 억양 덕분에 저는 제 길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토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부장님. 지원은 잠시 놀랐다가 웃었다. 그건 아직 이르죠. 그냥 지원으로 불러주세요. 이토가 떠난 후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에는 서울의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토 부장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적었다. 다음 세대 통역가를 위한 원칙. 첫 번째 줄에
그는 이렇게 썼다. 1. 억양은 결함이 아니라 기억이다. 두 번째 줄에는 2. 발음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둡게 변했고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두가 나를 바꾸려 했지만 결국 바뀐 건 그들의 시선이었다. 그 말이 방 안에 남았다. 창문 밖에서 햇살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한지원은 KTX 열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회색빛 도시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이어폰 속에서는 낮은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그의 눈앞에는 오래된 기억이 겹쳐졌다. 부산, 그의 고향, 억양의 시작이자 상처의 근원. 그는 오랜만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역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소금기와 석탄 냄새가 섞인 묘하게 따뜻한 공기. 그는 작은 골목을 지나 초등학교 앞에 멈췄다. 녹슨 철문, 벗겨진 페인트. 그러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따라 외치고 있었다. Hello, my name is. 억양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사랑스러웠다. 지원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한 교사가 다가와 물었다. 혹시 찾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예전 기억이 나서요. 그는 잠시 운동장 끝에 앉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어린 자신이 저기에서 서툰 발음으로 문장을 따라 읽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부끄러워했지만 사실 그건 나의 첫 언어였다. 교실 안에서 아이 하나가 창문을 열었다. 선생님,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해요? 교사가 대답했다.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뜻이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지원의 귀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렸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이해했다. 틀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학교를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 소리가 천천히 들려왔다. 그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섰다.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느꼈다. 억양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걸어온 길의 증거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미소가 지어졌다. 그 미소에는 용서와 자부심이 함께 있었다. 이 목소리로 충분해. 며칠 뒤 겨울의 서울은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지원은 본사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새로 합류한 통역사들이 연습 중이었다. 그들의 젊은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토 부장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장 가신다면서요? 지원은 가방을 들었다. 네, 유럽 본사로 파견 갑니다. 통역 교육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이토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진짜 선생이 되었군요. 지원은 그 손을 잡았다. 저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언어는 끝이 없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거울 속에 그는 변해 있었다. 어깨는 조금 더 펴졌고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폐로 스며들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명찰을 꺼냈다. 한지원 통역팀장. 그 이름 아래 오래된 꿈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명찰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바람이 스쳤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이 영어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억양은 들쭉날쭉했지만 그 속에는 리듬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겠지. 목소리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는 걸. 지하철이 도착하자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탔다. 문이 닫히고 불빛이 스쳤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내 침묵이 언어가 됐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갈 때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남은 건 고요뿐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온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발음이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 문장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남았다. 그리고 열차는 천천히 다음 역으로 향했다.